네, 채권부의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저희 채권부가 드디어 구독자 2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그 배터리 전문가 박순영 이사님이 출연을 하셔서 채권부의 구독해달라고 되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모아진 식구님들의 마음을 또 확인했고 이분들이 정말 채권부의 찐 식구님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제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사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간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사실 채권부가 탄생하기까지 정말 마음고생이 좀 심했었는데요. 용기를 좀 많이 얻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한 주간의 글로벌 채권 시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우 KB증권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지난주는 각국의 통화정책 발표로 굉장히 분주했는데요. 우선 한 주간의 채권 시황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해외채권 담당하고 있는 박진우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채권 시장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글로벌 10년물 금리가 대체로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국가별로 보면 일본하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크게 올랐고 1개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일본이 약 18bp, 미국이 20bp 정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주로 일본과 미국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미국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만기별로 보면 1개월과 3개월물 금리의 변화는 굉장히 미미했고 중장기물 금리가 대체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 이유는 경기 호조와 수급 영향이 장기물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장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9월 인상 가능성은 아직은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는 사실 지표마다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지난주에는 꽤 긍정적인 모습들이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소비자 심리 지수가 117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2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지난주 처음을 이제 월요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화요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의 주택시장 지표가 또 한번 발표가 됐는데 주택 가격이 꾸준하게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FHFA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7% 상승을 했고 S&P 케이스실러 20대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 또한 전월 대비해서는 1% 정도 오르면서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택시장이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했습니다. 중요했던 점은 지난주에 미국 성장률이 발표가 됐었는데 지난 1분기에도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발표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성장률이라는 건 총 미국의 경우에는 세 번에 걸쳐서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는데 특히 마지막에는 수정치가 크게 변하면서 1분기 성장률이 최종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분기 성장률은 4월부터 6월 동안의 성장률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 7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발표가 된 겁니다. 이제 7월 달에 처음으로 발표된 2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연율 기준으로 2.4% 성장을 기록을 했고 시장의 예상이었던 2%를 이제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의 성장률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보면 먼저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개인 소비 지출이 1%포인트 이상을 기여를 했습니다. 물론 전분기보다는, 즉 1분기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사실은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꺾이지 않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함을 시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번 데이터에서는 이제 민간 투자가 크게 플러스를 기여를 하면서 1분기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성장률 데이터로 봤을 때는 미국 침체 가능성이 단기간에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작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 시장은 이 소프트 랜딩 기대를 이제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통화정책 이벤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 날 미국 연준, 목요일 날 ECB, 그리고 금요일 날은 BOJ 통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먼저 연준의 경우에는 7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 밴드로 종전 대비 25bp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은 애초에 한 번 인상을 계속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단기금리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한 바에 따르면 연준 스태프들이 그 전만 하더라도 베이스 시나리오로 미국 경제 침체 전망을 내놨었는데 이제 침체 전망은 이제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좋구나라는 시장의 기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 한 번 더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좀 회피를 하면서 추가 인상을 할 수도 있고 또 동결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선택지를 열어두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FOMC 이벤트 직후에는 시장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지는 못했고 조금 전 말씀드린 목요일 날 발표된 이 미국 성장률 데이터 발표 이후에 금리가 상당 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목요일 날은 또 유로존 ECB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했습니다. ECB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이번 인상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기 금리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성명서, 그러니까 회의록을 매 회의마다 이제 발표되는 그 성명서를 분석을 했을 때는 7월 회의가 이전 회의보다는 긴축의 강도가 상당히 약해진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도 마찬가지로 연준과 마찬가지로 9월 달 회의에서는 저희는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PC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습니다. 6월 달 지표고 6월 CPI가 보통 먼저 발표가 되고 월말쯤에 이 PC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됩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의 기준은 이 PC 인플레이션 기준이고 저희는 에너지 가격과 음식료 가격을 제외한 이 근원 PC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21년부터 월간 데이터인데 회색 막대기로 된 전월비 근원 PC 상승률이 꾸준하게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YOY 기준으로도 유의미하게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지난 6월 CPI 데이터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었는데 그것과 상응하게 이 PCE 데이터도 디스인플레이션 기대를 계속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료에는 담지 않았지만 똑같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2분기 ECI라고 하는 데이터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노동 비용 지수라는 데이터인데 분기 데이터지만 임금 상승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전 분기 대비 1%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는데 결국 임금 상승률이 잡혀야 인플레이션도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라는 연준 위원들의 생각에 기반해 볼 때 지난주 발표된 이 코어 PC와 2분기 ECI 데이터는 시장의 디스인플레이션 기대를 더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경제를 판단하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올까요? 궁금한 상황인데요. 주목해야 할 일정 말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8월 초기 때문에 또다시 미국 고용 지표가 여러 가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요일 날 발표되는 비농업 부문 고용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글로벌로 본다라고 하면 8월 1일에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목요일에는 영란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아실 만한 이제 지표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앞서서 당장 7월 31일 말일에 발표될 미국 은행 대출 태도 데이터를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 은행 대출 서베이 지표는 매 분기마다 연준이 은행들에게 서베이를 수집을 해서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은행들이 얼마나 대출을 깐깐하게 해주는지 아니면 기업들이 은행 대출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서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미 작년부터 은행들은 대출을 해주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SVB 사태 이후에는 이 대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선으로 표시된 미국 은행들의 대출 증가율을 보시면 빠른 속도로 꺾이고 있는 점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은행 대출 태도라든지 대출 증가율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결국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돈을 차입을 해서 대부분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출 증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실물 경제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중기적으로 미국 경기가 꾸준히 둔화할 것으로 앞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근간에는 이러한 대출 증가율이 꺾이고 있는 점을 들고 있고 7월 말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시간에 이 대출 태도에 대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고용이 중요할 텐데 지난달 고용 시장을 보면 논팜 페이롤이라고 하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예상보다 낮게 나온 반면에 ADP 민간에서 조사를 하는 고용 지표는 큰 폭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이 논팜 페이롤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아마 이 비농업 부문 고용 데이터는 20만 전후에 신규 고용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트렌드 자체는 고용 시장이 조금씩 둔화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6월달 구인 건수 지표도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러 가지 채용 공고 사이트의 구인 공고 건수를 봤을 때는 저희는 이제 구인 건수도 느리지만 조금씩 하락세를 보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경기가 아무 문제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하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그것보다는 고용 시장도 조금씩 둔화가 되고 그와 함께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호주 중앙은행을 보면 호주 중앙은행은 1월 달을 제외하면 매월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 지난달에는 동결을 결정을 했고 시장은 내일 있을 8월 1일에 있을 통화정책회의에서도 동결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조금 꺾이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나 ECB처럼 언제든지 추가 인상을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열어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BOJ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BOJ가 YCC에 일부 변경을 가했는데 좀 이슈로 좀 살펴보자면 어, BOJ는 현재 국채 10년물 금리를 0% 플러스 마이너스 0.5%포인트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YCC 밴드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이 중앙은행이 일본 10년물 국채를 살 때 0.5%라는 금리에서 무제한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0.5%가 아니라 1.0% 금리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BOJ 표현을 빌리자면 유연성을 가미하는 전략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는 0.5% 금리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0.5%를 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0.5%보다도 조금 높은 금리를 용인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저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일본 금리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금리도 단기적으로 상승 압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준호 KB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죠. 네, 국내 채권 위클리 분석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FOMC 결과를 무리 없이 소화했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에서 대출제도 개편이 발표되면서 강세를 보였고 주 마지막 날 일본은행이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유연화한다고 발표하자 장기 구간 수급 부담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거 다시 할게요. 국내 채권 시장은 FOMC 결과를 무리 없이 소화했습니다. 이후 한국은행에서 대출제도 개편이 발표되면서 강세를 보였고 주 마지막 날 일본은행이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유연화한다고 발표하자 장기 구간에서 수급 부담 우려가 커졌습니다. 은행채 발행액은 3조 400억 원으로 전주 대비 2조 6,4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은행채 발행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고 은행채 AAA 크레디트 스프레드는 전 구간에서 축소됐습니다.
회사채 시장은 전반적으로 한산했습니다. 전체 유통량은 7조 3,380억 원으로 전주 대비 6,917억 원 감소했고 AA, A 등급은 전주 대비 유통량이 감소한 반면 AAA 등급은 증가했습니다.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과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 개편 등의 이슈로 회사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상 채권 부위 위클리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 시작 파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 부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